여러분, 20년 동안 목이 터져라 싸워 만든 그 법, 그 노란봉투법이 지금 민주노총 본인 목부터 치고 있습니다. 시행 4개월 만에 정작 법을 만든 민주노총이 제발 없애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20년을 투쟁해서 얻은 선물이 어째서 하루아침에 단두대로 바뀐 걸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단두대는 민노총만 치는 게 아니에요. 민노총 다음 차례는 여러분 월급이고 여러분 자녀 일자리고 여러분 동네 공장 셔터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주한 외국 기업 100곳 중 35곳이 이미 한국 탈출을 검토하고 있고 로봇은 세계 평균의 6배 속도로 사람 자리를 덮고 있습니다. 귀족 노조가 뭘 잘못해서 자기 목을 쳤는지, 그게 왜 여러분 지갑까지 향하는지 오늘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잠깐 되감아 볼게요.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 재석 186명 중 찬성 183, 20년 수건이 통과된 순간입니다. 2003년 배달호 열사 이후 꼬박 20년, 국회 앞엔 붉은 머리띠가 환호했고 민주노총은 드디어 우리 손으로 만든 법이라 외쳤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딱 4개월 반 만에 분위기가 180도 뒤집힙니다. 2026년 3월 10일, 시행 바로 그 첫날입니다. 민주노총이 세종대로에 4,000명을 모아놓고 외친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시행령 폐기하라.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보다 한 달 앞선 2026년 2월 6일 민주노총은 시행령 폐기 농성을 스스로 접고 원청교섭 쟁취로 노선을 돌립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기들이 만든 법조항이 도로 자기들 목을 조르니까 농성 깃발 방향을 바꾼 겁니다. 20년 키운 자식이 아버지 목을 치는 단두대로 돌아온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선물이 이렇게 빨리 흉기로 변하는 법은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악마의 대출입니다. 원금을 20년 탕감받는 줄 알았는데 이자가 민노총 본인 목으로 돌아온 거죠. 도대체 이 법에 어떤 조항이 민주노총의 목부터 치는지 정부 시행령을 한 줄씩 뜯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법의 설계도를 한 장씩 펼쳐보면요, 이게 왜 민노총 본인 목부터 치는지 답이 나옵니다. 노란봉투법의 심장은 두 조항입니다. 2조는 손배 면책, 3조는 원청을 사용자로 끌어올리는 조항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2조는 불질러도 소방차 안 부른다는 선언이고 3조는 하청이 불지르면 원청 사장이 변상한다는 선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노동자 쪽에 유리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행령을 들춰보면 보자기 안에서 칼날이 빠져나옵니다. 법조문은 예쁜 보자기, 시행령은 보자기 안에 숨어있던 단두대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1월과 2026년 1월 두 차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발표된 매뉴얼에서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한 줄로 뭉개버렸어요. 해석 전쟁의 시작 버튼을 누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교섭창구 단일화는 원청 울타리 안에서 교섭대표를 딱 하나로 정하자는 약속입니다. 정규직 민노총 한 명이 하청 100명 목소리까지 다 대신해준다는 거죠. 들으면 든든한데 실제로는 하청 목소리만 묻히는 스피커입니다. 여러분이 대기업 두두 닦는 하청 직원이라고 칩시다. 원청 정규직은 연봉 1억 넘는 민노총 조합원이에요. 그 사람이 들고 간 교섭 안에 여러분 시급 인상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정규직의 들러리로 끌려갈 뿐이에요. 3조가 원청을 교섭 테이블에 앉힌다고 해도 단일화라는 깔때기가 하청의 목소리를 밑쪽으로 빨아올려 걸러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한 줄짜리 모호 조항이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소송 맞을까 무서워서 하청 자체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법무팀 늘리고 자동화 설비 주문하고 해외 법인 찾아 떠납니다. 선제 회피죠. 그 결과 누가 남냐면요, 교섭할 상대 자체가 사라진 대기업 정규직 민노총만 남아요. 여러분이 20년 키운 자식이 이제 여러분 가족 반찬까지 끊고 돌아와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림입니다. 악마의 대출이에요. 받을 때는 선물, 갚을 때는 본인 목. 실제로 양경수 위원장은 2026년 3월 10일 시행 첫날 세종대로에서 시행령이 창구 단일화를 이중 강제한다며 울부짖었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이 그 법의 시행령을 찢어달라고 비는 희극, 민주노총이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단두대가 민주노총에만 내리꽂힌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곧 아시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단두대의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였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자 명단이 여러분 책상 옆자리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도요. 자, 그 희생자 명단의 맨 첫 줄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어요. 한국GM 세종물류센터에서 20년 넘게 부품을 날랐던 하청 노동자 120명이 집단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20년 근속자가 다수였어요. 이분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한 지 딱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원청이 하청 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거죠. 노조 만들자마자 책상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이분들은 46일 동안 물류센터를 점거하고 농성했고 결국 2025년 2월 전원 고용승계 합의를 받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사건을 본 다른 기업 사장님들이 뭘 느꼈을까요? 아, 사람 쓰면 이렇게 시끄럽구나. 로봇으로 갈아야겠다. 이게 진짜 신호탄이었어요. 숫자로 보면요, 국제로봇연맹이 2024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 공장의 로봇 밀도는 직원 1만 명당 1012대. 쉽게 말하면요, 공장 10명 책상 중 한 자리는 이미 로봇이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평균은 162대예요. 한국이 세계 평균의 6배. 2위 싱가포르가 770대니까 한국은 압도적 1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사람 자리가 로봇에게 6배 빽빽하게 먹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장면이 2026년 1월에 터졌죠. 현대차 노조가 선언합니다.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도 도입 못한다. 그럼 회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국내 공장 생산은 2024년에 전체의 45%로 쪼그라들었고 미국 조지아 HMG-MA 공장은 2028년까지 50만 대 규모로 증설합니다. 국내에서 로봇 막으면 해외로 공장이 넘어가는 구조예요. 외주 인력도 이미 3년 새 8.2% 빠졌습니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람을 줄인 거죠.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디에서 공장 불리시겠습니까? 파업하고 손배소 걸리는 한국이요? 아니면 로봇 맘껏 돌리는 미국이요? 답은 이미 숫자가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 반론이 나올 타이밍이죠. 난 대기업 하청도 아니고 외국계 기업도 아닌데 나랑 무슨 상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그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로봇 6배는 대기업에서 멈추지 않아요. 대기업이 로봇을 들이면 그 로봇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로봇을 씁니다. 물류, 식음료, 요양, 콜센터까지 다 번져요. 한국GM 120명이 먼저였고 그 다음은 여러분 옆자리 책상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정부가 나서서 중심을 잡아줘야겠죠? 그런데 그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면 더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화와 해고서사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피해 반경은 여러분 동네 상권까지 뻗어 있어요. 그 피해 반경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숫자로 보면요. 주한외국기업연합회가 2025년 8월에 100곳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소름 돋습니다. 35.6%, 그러니까 100곳 중 35곳이 투자 축소하거나 한국에서 철수하는 걸 고려 중이라고 답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동네 편의점 3곳 중 1곳이 지금 폐업을 고민하는 셈입니다. 그냥 고민이 아니라 이삿짐 싸기 직전의 고민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유럽상공회의소는 2025년 7월과 9월 두 차례 공식 문서를 내놨습니다. 한국 철수 검토, 경영진 형사 책임,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단어가 줄줄이 박혀 있었어요. 미국 상공회의소도 뒤이어 나섰습니다. 투자의 부정적 영향, 공개 경고였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외국계 기업이 짐을 싸는 건 단순히 빌딩 하나가 비는 게 아닙니다. 그 빌딩 1층 분식집, 지하 헬스장, 옆 골목 원룸촌이 줄줄이 불 꺼지는 거예요. 파이터치 연구원 추계를 보면요. 노란봉투법이 굴러가면 실질 GDP가 연 4조 원 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서울시가 한 해 복지에 쓰는 돈이 통째로 증발한다는 뜻이에요. 노인 돌봄, 장애인 지원, 아동 급식, 그거 한 해치가 공중분해됩니다. 일자리는 어떨까요?
같은 연구원 추계, 연 2만 개가 사라집니다. 대기업 1.6만, 중소기업 4천. 쉽게 말하면요, 매일 55개 일터의 문이 영영 닫히는 셈이에요. 아침 출근길에 셔터 내려간 간판을 매일 55개씩 보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불이 여러분 집 앞 현관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지 보시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중소사장님들은 이미 떨고 계셨어요. 파업 비용을 중소기업이 떠안게 생겼다. 원청이 손 떼면 일감이 끊긴다.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파이터치 추가 분석으로는요, 노사관계가 1%만 나빠져도 중소제조업 가동률이 3.4%포인트 떨어진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요, 경기, 충청, 경남 산업단지의 공장 100개 중 서너 개가 기계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그 앞 백반집 사장님이 무너집니다. 백반집이 문 닫으면 옆 편의점 알바 자리가 사라져요. 편의점이 빠지면 그 건물 원룸은 공실이 됩니다. 지방은 완전히 무너지고 관련 산업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아직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진짜 잔인한 건 아직입니다. 이 불이 여러분 통장 속 국민연금까지 타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입니다. 이 단조대가 민노총 목만 치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칼끝은 이미 여러분 지갑 세 군데를 동시에 겨누고 있어요. 첫 번째, 국민연금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매달 받는 그 연금 어디에 투자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같은 노봉법 직격탄 대기업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이 회사들이 해외로 빠지거나 실적이 꺾이면 주가가 떨어지고 국민연금 수익률도 같이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연금 수익률이 깎이는 이유가 요양보호사 월급 때문이 아니라 세종대로의 빨간 조끼 대열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물가입니다. 기업이 손배 면책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법무팀 늘리고 자동화 설비 들이고 보험료 올립니다. 이 비용은 전부 제품값에 얹혀요. 여러분 장바구니 물가, 공산품 가격, 서비스 요금에 조용히 다 얹혀 올라갑니다. 숫자로 보면요, 외주 인력은 이미 3년 새 8.2%가 사라졌고요. 그 빈자리는 전부 비용으로 여러분한테 돌아옵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녀 일자리입니다. 파이터치 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노봉법 때문에 연 2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데요. 그중 1.6만 개가 대기업 자리예요. 여러분 자녀가 스펙 쌓아서 들어가려던 바로 그 문이 닫히는 중입니다. 2026년 1월 현대차 노조가 로봇 한 대도 못 들인다고 외칠 때 미국 조지아 HMGMA 공장은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증설 중이었어요. 국내 신규 채용 자리가 태평양 건너로 이사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 상황에서 자녀한테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국내 대기업 뚫어라. 차마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3단 공격의 방아쇠를 당긴 건 사장이 아니에요. 귀족노조와 그걸 표로 거래한 정치권입니다. 여러분 월급에서 떼간 국민연금, 여러분이 마트에서 내는 물가, 여러분 자녀가 못 들어가는 회사 문, 이 세 개의 돈줄을 따라가 보면 전부 한 곳, 노봉법 단두대 아래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노총은 이걸 알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민노총 본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자, 민주노총 본인들도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민주노총이 조합원들한테 직접 돌린 내부 설문에서 10명 중 4명, 정확히 40.8%가 우리 투쟁 방식 더 이상 효과 없다고 손을 들었고요. 56.6%는 국민 신뢰도, 호감도 낮다고 자인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설문지에 찍은 숫자예요. 그런데 귀족노조 지도부만 세종대로에서 투쟁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말로만 등 돌린 게 아니에요. 조합원들은 이미 발로 뛰어서 조끼를 벗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2009년 재적의 75.3%가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 73.1%로 민주노총을 집단 탈퇴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빨간 조끼를 벗은 겁니다. 포스코 지회는 2022년 11월 찬성 69.93%로 탈퇴했고요. 2025년 1월 8일 대법원이 그 탈퇴가 적법하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볼보건설기계, 두산, 영화진흥위원회는 찬성 78%, 국립종자원, 국립식물검역원까지 탈퇴 도미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노는 결국 큰 숫자를 만들었어요. 2024년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 한국노총 120.2만 명, 민주노총 107.9만 명. 쉽게 말하면요, 제1노총 자리가 20년 만에 뒤집힌 겁니다. 격차 12.3만 명. 이게 수원시 인구의 10%가 통째로 한쪽으로 넘어간 규모예요.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2022년 2.2만, 2023년 7.3만, 2024년 12.3만. 단 2년 만에 격차가 거의 6배로 불어났어요. 민노총이 한 칸 앞설 때 한국노총은 6칸을 치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노조 적대나 사책 편향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민주노총 본인들이 자기 설문지에 찍은 숫자고 조합원들이 자기 투표지에 찍은 숫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할까요? 오늘 퇴근하시면 회사 공식 게시판 3줄만 확인해 보세요. 첫째, 법무와 컨설팅 비용. 둘째, 설비 투자와 로봇 AI 구매 내역. 셋째, 해외 법인 신규 설립. 이 중 2개 이상이 올해 늘었다면 여러분 책상도 이미 그 단두대 아래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20년 싸워 만든 노란봉투법이 민노총 본인 목을 가장 먼저 쳤고 그 칼끝은 하청 노동자, 중소기업, 외국자본, 국민연금,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첫 직장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이 단두대를 세운 건 사장이 아니라 귀족노조와 그 표를 거래한 정치권입니다. 결국 회사가 살아야 여러분 월급도 살고 여러분 자녀의 첫 직장도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지갑을 지키는 첫 신호가 되길 바랍니다.